저는 어릴 때부터 빨리 가정을 갖고 싶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가정을 최우선시하는 부모님과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당연한 생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아내는 어머니처럼 현모양처의 고운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책에서나 나올 법한 화목한 집안의 정형화된 가족의 모습, 그 외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런 집안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나의 얘기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명문대를 나와 큰 사업을 하는 아버지가 존경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뭔지는 잘 몰랐지만 장군처럼 커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바쁜 와중에도 제 운동회 때만 되면 늦게라도 오셨습니다. 응원을 하다가도 학교 정문을 응시하고 있노라면 양손에 양념치킨 피자를 들고 멀리서 손을 흔드는 아버지의 모습에 신이 나서 스탠드를 뛰쳐내려가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운동회는 정말 축제였습니다. 내 자식을 응원하는 부모님, 할머니는 마치 올림픽을 보듯 응원했고, 점심시간엔 가족끼리 싸갖고 온 음식으로 돗자리 깔고 먹곤 했죠. 늘 푸짐한 음식으로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준영이네 김밥이 제일 맛있어. 시금치도 오이도 당근도 하나도 없어 짱이야. 너도 노몬. 야야 천천히 먹어.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햄, 소세지, 맛살 등 맛있는 것만 잔뜩 넣은 김밥을 싸주셨었어요. 평소에는 좋아하지 않는 야채들도 자주 먹이셨지만 운동회 날은 네가 좋아하는 것만 주겠다는 일종의 보상이었죠. 정말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음. 준영아, 그래도 골고루 먹어야 다음 운동회에서도 1등한다. 난 잘 안 먹어도 1등이야. 걱정 하달덜 마세요. 으이구, 남자아이를 크는 거 한순간이야. 고학년 돼서 정환이가 너보다 더 클 수도 있어. 골고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해. 정환이가 무슨 나보다 커. 반에서 맨 앞에 앉는데. 그렇게 즐거웠던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 중학생, 고등학생 때도 저에게 시련이란 없었습니다. 인생 초년 복이 제 인생의 절정이었나 싶기도 합니다. 남들 다 겪는 사춘기도, 친구들 간의 폭력 문제도, 공부나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도 딱히 느낀 적이 없습니다. 늘 친구들과도 잘 지냈고, 여드름 등 피부가 상해서 외모의 역변을 겪는다든지, 공부를 못 따라가서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워낙 프리하게 믿고 지지해 주신 덕에 성격이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늘 잘했다고 하면 재수 없겠죠? 엄마가 걱정하시던 키도 남들보다 더 커서 180이 넘었고 여자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은데 공부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하지 않고 학업에 충실했으며 친구들이 다 다녔던 학원들을 다니며 보충을 하면 늘 무리 없이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집에서도 TV 시청, 게임 등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편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죠. 가끔 뉴스에서 가정폭력, 학교폭력, 공부 문제 등으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또래들 얘기를 접했을 때 전혀 공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고 외부적인 시련이 아닌 감정적 시련도 겪은 적 없었던 저의 10대가 저에게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성인이 되는 20살 전까지 20년 동안 말이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저는 감정의 경험이 너무 없었던 겁니다. 불행을 돈 주고 살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반대로 감정의 변화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풍족하게만 사는 것이 평생 계속된다면 모르겠지만 아니었을 경우 그 변화를 견뎌내는 것이 남들보다 더 힘듭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엄마 아빠는 최고야. 지원하고 싶은 데야. 지원하고 싶은 과의 전공을 택하면 돼. 정말 그래도 돼? 당연하지.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커진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감사한데?
하고 싶은 거 해. 뭐가 됐든 엄마 아빠는 응원할 거야. 나는 국문과에 가고 싶어. 작가가 될 거야. 작가. 멋진 꿈인데? 엄마는 네가 뭐가 되든 참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대찬성. 그래. 원하는 거 다 해봐. 이제 네 인생 리셋. 네가 만드는 인생 시작이야. 저는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과에 입학했습니다. 당시의 또래들에게 남자가 국문과를 가는 건 딱히 소득 없는 일이었지만 저는 좋았어요.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는 전공보다 대학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연기실을 들으러 8시도 되기 전에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됐고 내 마음대로 시간표를 짜는 것 자체가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처럼 20살부턴 정말 인생이 다시 리셋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던 유년기와 10대를 생각하면 20대는 나의 선택이 70% 이상이니까요. 사실 지금에서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땐 아버지의 말이 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김수호 교수님 소설 청담러 수업 맞나요? 네, 맞아. 감사합니다. 제가 좀 어리버리해서 여기 옆에 앉아도 되죠? 네. 설레는 마음으로 소설 수업을 듣게 된 첫날. 텅 빈 강의실에 혼자 앉아서 뭔가 열심히 적고 있던 동기. 저의 20, 30대를 함께 보내는 가장 친한 친구 선우였습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그마저도 얻어 걸린 것처럼 허술한 저와 달리 선우는 나 공부 잘해가 얼굴에 쓰여있는 듯한 똑부러진 친구였습니다. 주변을 개의치 않고 자기 하는 일, 자기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라 그 당당함이 멋있어 보였지만 타인에게 곁을 잘 주지 않고 과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아 아웃사이더 느낌이 드는 친구였죠. 그런데 저는 무슨 이유에선지 선우와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실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말을 걸고 주변을 기웃거렸습니다. 국문과 학생들이 다 작가가 되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아닌 친구가 더 많았습니다. 성적 맞춰온 친구들, 국어는 타 학문보다 자신 있어서 그냥 생각 없이 온 친구들, 선생님이 되고 싶어 온 친구들, 국문학과 이미지가 좋아서 온 친구들 등 사실 가장 익숙하게 들었지만 무슨 과인지도 모르고 온 친구들도 많았죠. 막상 와서 실망한 친구들은 교양 수업 듣듯 시나 소설 등 문학 수업을 들었는데 왠지 선우는 달라 보였다고 할까요? 똑똑해 보이는 그 친구가 문학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왠지 설렜습니다. 넌 작가 누구 좋아해? 난 좋아하는 작가는 없는데 꼭 작가를 좋아해야 하나?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처음이네. 그런데 왜 소설 수업 들어? 좋아한다고 말할 만큼 애정을 갖는 작가는 없지만 소설을 읽는 걸 좋아하니까. 네 질문 자체가 답을 정해놓고 묻는 것 같네. 에이 무슨. 야야 그냥 생각 없이 물어본 거지. 난... 하긴 별 생각 없이 읽어도 소설은 재밌지. 그렇군. 소설을 읽다 보면 나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기분이거든. 현실과 너무 닮은 다른 세계, 다른 차원, 거기에 있는 나를 상상해. 그리고 제3자가 돼서 인물 곁을 맴돌지.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진짜 현실과 소설 속의 현실이 헷갈려서 진짜 현실의 고통이 가짜처럼 느껴지거든. 오, 너 굉장히 철학적인 놈이구나? 멋진걸? 넌 왜 작가가 되고 싶은데? 내가 작가가 되고 싶은 줄 어떻게 알았지? 너 나한테 관심이 많았구나. 네가 맨날 떠들고 다녀서 우리 과 애들은 다 알걸? 네, 하긴. 나는... 사실 내가 작가가 되고 싶었던 건 어린 시절 엄마와 교보문고를 찾았다가 사람들 상대로 작은 북토크를 하는 작가를 보고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었는데 선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음에도 뭐가 되고 싶은지 그에 앞서 또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도 깊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가 되든 상관없다는 부모님 때문이었을까? 그건 너무 비약이었죠. 됐다. 사실 궁금하지도 않다. 너무한 거 아니냐?
너 물어놓고 몇 분을 못 기다리냐? 말을 못하길래 그냥 멋있어 보여서구나 생각했다. 졌다 줬어. 다음에 술 한잔하면서 얘기해줄게. 이 형님의 찬란한 꿈을. 선우와 저는 극과 극의 성격을 가졌지만 자주 마주쳤고 이렇게 치근덕대다 보니 툭탁대며 과에서 가장 친한 동기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학생회에서 일하면서 글 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교재를 만드는 일에도 참여하게 됐는데 그것도 꼬셔서 함께했죠. 나 다음 학기에는 너랑 하던 모든 그 잡일들 다 빠져야 될 것 같아. 잡일? 그런데 이거 소액이지만 장학금도 주고 재밌지 않아? 아니, 그 돈으론 택도 없어. 그리고 공부해서 전액 장학금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생각보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듯. 선배들이 뭐라고 할 텐데? 선배고 나 말이고 나 별로 안 한가 한데 네가 하도 졸라서 참여하게 된 것뿐이니까. 까칠하긴. 알았어. 그러고 얼마 후 선우는 제게 휴학을 할 생각이라고 털어놓더군요. 너 없으면 나 너무 심심한데. 이 자식아. 동기가 휴학을 하면 이유를 먼저 물어야지. 왜 휴학하려고? 눈치가 너무 없어. 난 그게 장점이긴 하지만. 왜? 야야, 그거 아니라 네가 물어봐도 개인적인 얘긴 잘 안 하잖아. 이번 학기에 시험도 제대로 못 봐서 1등 못할 것 같고 아빠가 또 일을 그만둬서 알바한 건 생활비에 보태줬더니 등록금도 모자라고 학자금 이자도 비싼데 그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고 어차피 다 빚인데 또 생활비를 좀 보태야 할 것 같아서. 과사에도 사람 구하던데. 과사? 아까 주교님이 뭐 붙이는 거 봐서 옆에 서 있었는데 주교님 도와서 하는 일인가 봐. 수업은 다 빼주고 형편에 따라 지원금도 좀 더 줄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회사에도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 있다고 들었어. 아버지가 추천서를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웬일이냐? 내게 도움이 다 되고. 으이구 이 자식이 처음 날 만나게 된 것 자체가 넌 인생의 귀인을 만난 거라고. 내가 안 말했냐? 사실 등록금보다 동생도 둘이나 있는 선우는 아버지를 대신해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이런저런 나름 조언을 하며 휴학하지 말라고 졸라서 휴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뭔데? 내가 알바 사이트 뒤졌어. 주말만 하는 과외 리스트야. 너의 동네에서도 가까운 곳. 학교에서 가까운 곳 불러놨어. 다른 곳에서 추절식을 몇천 원 받고 고생하지 말고 과외 선생으로 이름을 날려보는 거야. 고맙다. 과외는 이미 2개나 하고 있습니다만. 하하하하, 그렇구만. 그래도 주말에 한 개 더 뛰어. 고맙다, 몸살나게 해줘서. 고마우면 오래오래 학교 다니라 심심하니까.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 선우에 대해 하나씩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오래 고생했고 지금은 술을 끊었지만 몸이 약해 비정규 노동직도 오래 못하는 상황이고 어머니도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남의 집 일을 좀 봐주다가 요즘은 일을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중학생 1명, 고1 1명 있었는데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인지 바깥으로 돌아 그것도 걱정이라고 했고요. 사실 선우는 국문과를 가는 건 욕심이었다고 합니다. 취업이 잘 되는 애들을 목표로 했었는데 고3 때 공부를 잘 하지 못했고 그래도 대학 간판이 좋은 데로 가면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먹어주는 게 있으니 대학만 보고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욕심이야 국문과를 온 게. 남들 보기엔 한가한 선비 같잖아.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으니 잘 모르는 사람들 보기엔 집도 가난한데 책이나 읽으려고 취미생활이나 하려고 대학 간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남의 눈이 뭐가 중요하냐? 아니, 사실은 진짜 그렇거든. 책을 좋아하고 이런 감상을 좋아하고 국문과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 좋은데 말이야. 가끔 수업에 집중하다가도 내가 이러고 앉아있어도 되나 싶은 거지. 선우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저는 자주 하고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할 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긍정적인 면이 점점 더 쪼그라드는 기분을 느꼈죠. 나 이번에 신입생 OT 서예 맡기도 했음. 너랑 잘 어울린다. 정말 관종이야. 뭐?
인기인이라는 소리지. 너도 올 거지? 신입생 OT에 2학년인 내가 왜 바지? 너 요즘 진짜 빡세게 돈 벌고 공부하고 너무 바쁘게 살았잖아. 아, 놀러와. 디프리도 있어. OT도 돈 내야 되잖아. 내가 낼게. 네가 왜? 곧 네 생일이니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해. 과잉을 뺄 수 있냐? 함 스케줄 보고. 드디어 OT 날이 됐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우리 과에 들어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2학년 선배인 최진영이라고 합니다. 와! 처음 20살이 돼서 떨리던 때가 어저께 같은데 여러분 덕에 저는 선배가 됐네요. 정말 시간 빠릅니다. 대학 왔는데 공부만 할 생각인 건 아니죠? 제가 여러 가지의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다가 3명 하고 제가 외치면 빠르게 3명이 딱 모이는 겁니다. 무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선배들이 준비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흔들 춤추세요. 오른쪽으로 돌고 자, 5명. 목이 빠지게 게임 진행을 했습니다. 그날 제 특기가 글이 아니라 진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죠. 왼쪽으로 도세요. 자, 이제 몇 명 안 남았습니다. 2명. 최종 승리자는 여학생 지강이네요. 아쉽게도. 자, 누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신입생 유선지입니다. 그때 저는 눈을 씻고 다시 봐야 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진행에 빠져 학생들의 얼굴은 신경 못 썼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2명 중 한 학생이 놀랍게도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진행을 못할 정도로 놀랐으니 말 다 했죠. 선배님? 유선지. 유서지 형은 20살인가요? 네. 너무 당연한 질문까지 하고 말을 더듬는 저를 보고 신입생들마저도 눈치챌 만큼 장래가 이상해졌어요.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무대로 선우가 뛰어 올라왔어요. 유선지와 김미정 2사람에게는 학생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전자사전과 만년필을 준비했으니 나와서 받아 마시고요. 탈락한 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뭐냐? 총아. 다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 조별로 자기소개도 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음주 토크를 즐기시면 됩니다. 저 대신 제 진행 원고를 들고 능숙하게 말하는 선우는 정말 멋있었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그리고 전 정말 부끄러워서 이제 그만 집으로 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너 왜 그래? 저 여자애 때문에 그래? 완전 장난 아니지. 너 지금도 심장 뛰어. 손 돌리는 거 봐. 미친다 진짜. 완전히 반했다. 첫사랑이야. 맛이 갔구만. 그렇다고 그렇게 맨날 며칠을 준비한 행사를 망해먹으려고. 아이고 쪽팔려라. 너 때문에 다행이다. 갑자기 아팠던 걸로 연기 좀 해야겠다. 그건 그렇고 진짜 장난 아니다. 너무 예쁜데? 뭐 저 정도로 이쁘다고 난리냐. 난 처음 봐. 거의 연예인급 아니냐? 그래서 어쩌려고 들이대기라도 하게? 하긴 스네한테 대학생활 공부만 하지 말라고 해놓고 생각해보니 공부만 한 건 우리야. 연애 한 번 못했잖아. 넌 미팅도 가고 그랬잖아. 그냥 능력이 안 된 거 아니냐? 다 이상한 애들만 나왔다고. 내 인물만 봐라. 어디 가서 꿀리 소냐? 암튼 나 쟤랑 꼭 사귄다. 내 첫사랑. 첫사랑을 하기도 전에 첫사랑이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다. 그날부터 저는 그 여학생과 친해지기 위해 별수를 다 썼습니다. 지루한 악마라는 별명이 붙은 재미없는 교수의 수업도 일부러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1학년 때도 피했던 걸 그 여자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든 우연을 가장해 주변을 기웃거렸죠.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도 이 수업 들으세요. 순지구나. 안녕. 어머, 제 이름 기억해 주셔서 감동이에요.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하지. 제 이름이요? 설마 선지를 생각하신 건 아니시죠? 설마. 아니야, 생각도 못했다 야. 너 생각보다 엉뚱한 면이 있구나. 제가요?
어, 너 우리 교집 편집부에 들어올래? 아, 거기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던데 재밌나요? 오, 이러기도 좋지. 우리 학교 교시면 알아준다고. 면접줄이 얼마나 긴데. 지도 교수님도 따로 있어. 그런데 내가 2학년이니까 힘 좀 써줄 수 있지. 우와, 친구들이 부러워하겠어요. 그래. 뭐, 아니, 네가 글도 잘 쓸 것 같고. 내가 추천할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지가 좋아졌습니다. 선지는 워낙 미인인데다 성격도 좋았던 터라 이대로 있다가는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해야 될까? 뭘? 나 군대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선지를 내 걸로 만들어야겠어. 뭐? 그럼 농익은 생각을 갖고 있었냐? 아니 그럴 뜻이 아니고 연애를 시작해야겠다는 소리지. 이제 좀 친해졌으니까 그냥 진지하게 고백을 하는 게 어때? 고백마저도 장난처럼 할 수는 없잖아. 그건 여자애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갑자기 극적인 상황을 만들 수도 없고. 오케이, 알겠어. 저는 선우의 조언을 듣고 지금까지는 다른 보다 남자다운 모습으로 그녀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학교 앞 돈가스집으로 둘러냈죠. 와, 저 여기 좋아하는데. 여기 좀 비싸잖아요. 맛있고. 그런데 무슨 일로 이런 걸 다 사주시는 거예요, 선배? 손지야, 내가 너 좋아해. 네? 저를요?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좋아한 적이 없어. 아, 이젠 그냥 선배 후배 말고 남자 여자로 알아가보고 싶고 이렇게 널 좋아하는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좀 놀랐겠지만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 저는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 우리에게 시간은 많다고 생각해. 바로 말씀드려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럼 너도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저도 선배 좋게 생각해요. 그래? 그럼 우리 사귈래? 그건 좀 더 생각해볼게요. 그래. 밥 먹어, 밥 먹어. 내가 취하게 한 게 아닌가 싶다. 천천히 생각해. 멋있는 척 고백을 했지만 제 생각보다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는 선지를 보니 제가 오히려 당황해서 그날은 얼렁뚱땅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선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선배. 성자. 뭐해요? 너 그냥 집이야. 선배 집이 방배동이랬나? 저희 집에서 멀지 않네요. 신림동이랬지. 네, 선배. 말해 듣고 있어. 저도 선배 좋아요. 우리 사귀어요. 저는 짝사랑 3개월 만에 선지와 연인이 됐고 정말 밤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바로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야, 선지가 널 사귀지? 그래, 그거 말하려고 이 시간에 전화를 했냐? 너무 좋아서 심장 뛴다 지금. 피아트 새끼. 알겠으니까 잘 사귀어봐. 축하한다. 겁나 기쁘다. 그런데 너 내년에 군대만 됐잖아. 시간도 얼마 안 남았네. 열심히 사랑해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결혼할 건데. 뭐, 결혼? 하하하, 진짜 너답다. 결혼이 그렇게 간단한 거야? 사랑은 복잡한 게 아니야. 이것저것 안 따지는 순수함. 그게 사랑이다. 처음 연애하면서 아는 것도 많네요. 아무튼 나 군대 가도 선지 잘 부탁한다. 네 여친은 왜 나한테 부탁해, 미친. 너밖에 믿을 놈이 없어. 선지와의 연애는 즐거웠습니다. 생각보다 더 귀엽고 다정했고 사랑스러웠어요. 보고만 있어도 왜 이렇게 예쁜지 제 눈에서 꿀이 떨어져서 바닥에 흥건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그 꿀 때문에 발이 안 움직이는 기분이랄까요? 넌 왜 이렇게 이뻐? 글쎄, 오빠만 그렇게 얘기하지. 진짜 정말 아니야. 네가 추구야?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미친 사람인 줄 알아. 너 때문에 살맛이 난다 나는. 나도 좋아. 그런데 오빠는 졸업하면 뭐 할 거야? 나는 소설가 할 건데. 소설가? 손지는? 오빠, 소설가는 먹고 살기 힘들대. 그리고 오빠가 글을 열심히 쓰지도 않잖아.
열심히 쓸 거야. 너랑 연애하느라 요즘 너무 바빴지. 휴, 오빠. 난 오빠 자체가 그냥 좋긴 하지만 오빠가 남들한테 땅땅거릴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 수술거가 어때서? 아니, 비하하는 소린 아닌데 나중에 자식이 생겨봐. 그 정도로 수입도 있고 출근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우리 손지, 우리 자식 생길 것까지 벌써부터 생각하는구나. 아이고 됐네요. 군대나 잘 다녀오세요. 전 1년 뒤 군대를 가게 됐고 선우는 생계유지 곤란 가정에 해당돼 가족을 돌봐야 해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군대를 가서도 선지는 자주 면회왔고 저의 닭달에 제 동기인 선우와 함께 온 적도 있었죠. 저의 베스트 프렌드였기 때문에 모두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땐 참 이것도 복이다 싶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다 함께 친구라는 것이요. 선지 잘 지내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한테 잘 지키라고 했잖아. 다른 놈이 안 치거길. 나 보고 싶어 하지 마. 잘 지내고 있는데. 빨리 사회 나가고 싶다. 그런데 나 복학하면 뭔 졸업이네. 너 없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은데. 개소리 하지 말고 건강하게 잘 훈련받고 나오면 보자. 저는 종종 선우에게 전화를 걸어 선지를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했어요. 선우는 저 없이도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기도 했죠. 긴 시간이 흘러 저는 복학을 했고 다행히 선지는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저와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선우는 먼저 졸업해서 본인이 원하던 대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워낙 똑똑한 친구였던지라 회사에서도 평이 좋았고 저는 그런 선우가 너무 멋있고 자랑스러웠죠. 야, 너도 연애 좀 해야지. 이제 대기업 사원도 됐는데. 집 걱정도 좀 덜고 연애도 해야 결혼도 하지. 결혼은 무슨 내 주제에. 네가 어떠소? 최고의 신혼감이지. 줄줄이 석탄처럼 동생들이 뒤에 대기하고 있는데 쟤네도 공부시켜야 하고 부모님은 둘 다 일도 못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차라리 둘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에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래, 아직 젊으니까 당장 결혼 생각은 안 해도 연애 좀 해라.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선지도 이번에 취업하면 내가 좋은 분 소개 좀 해달라고 해볼게. 헤헤, 그래 고맙다. 선지는 졸업 후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하던 교사가 되었고 저는 선지의 닭달에 소설을 적고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다 결국 붙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결혼하자. 결혼? 이제 우리 나이가 아직이라니. 나도 취업했고 오빠도 취업했는데 뭐가 아직이야. 아직 30도 안 됐는데 너무 이런 거 아닌가? 뭐야, 나랑 결혼하기 싫어?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니더니 너무해.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오빠가 취업하면 먼저 서프라이즈 프로포즈 할 줄 알았는데 넉 달이 지나도 말이 없어서 설마 했는데 이게 뭐야? 전혀 생각이 없었던 거야? 잠깐만 손지야. 나도 좀 말하자. 그런 게 아니라 결혼을 하면 당연히 너랑 하지. 그런데 우리 둘 다 취업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아직 사회 초년생이잖아. 좀 더 사회 경험을 하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그리고 너에 대한 마음이 변했다거나 너와 결혼하기 싫다거나 그런 건 정말 아니야.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난 오빠 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하겠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나 먼저 갈게. 갑자기 너무 피곤하네. 선지에게 한 말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선지와 결혼을 하겠지만 27에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결혼을 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저희 집이 형편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돈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었죠. 거의 처음으로 선지와 크게 싸웠으니 저는 마음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뭐 먹고 싶다, 나는 싫다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요. 선지를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정말 덜컥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만약 선지가 헤어지자고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마저 들면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한동안 공무원 시험으로 바빠서 선우를 만나지 못했는데 역시 뭔 일이 생기면 선우부터 생각이 나더군요.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는데 선우가 받질 않았습니다. 아니,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이 떴습니다. 뭐야, 갑자기 번호를 바꾸고. 어떻게 된 거지? 셋이 제일 친했는데
그렇다고 싸운 선재에게 선우의 근황을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었죠. 선우는 동기들과 친한 사람도 없었고 제가 집 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했어도 선우의 집엔 가본 적이 없었고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아프시다고 하셨고 그런 사정이 있는데 제가 집에 가는 건 가족들에게 부담을 지울 테니 가겠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지니 찾을 길도 없고 속이 갑갑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이러다 지가 연락 오겠지 했습니다. 저는 선우의 조언 없이 선지와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선지와의 만남부터 다툼이 있을 때 또 인생의 나름 중요한 선택지가 놓일 때마다 선우의 조언이 큰 힘이 됐는데 연락이 안 되니 다시 한번 그놈의 존재가 참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생각을 정리한 다음 선지를 불렀습니다. 선지야,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지금 내가 27이고 너는 26이야. 이제 고작 또 그 소리야? 그냥 결혼하기 싫다고 해. 나도 자존심 상해서 이제 안 말해. 너와 결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좀 더 안정됐을 때, 더 준비됐을 때 결혼하고 싶다는 소리야. 나는 너밖에 없어. 너만 안 변한다면 나는 죽어도 너야. 끝까지 너야. 너랑 결혼할 거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사실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선지야. 오빠도 왜 생각이 없겠어? 부모님 도움 받아서 결혼하고 싶지. 그런데 내가 열심히 벌어서 너한테 좋은 명품백도 사주고 싶고 다이아몬드 반지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프로포즈도 하고 싶고 그래. 그리고 너도 이제 시작이잖아. 좀 더 사회를 즐기고 내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까지 좀 만끽하면서 네 인생을 좀 더 즐겼으면 좋겠어. 내 인생을 즐기다가 내가 다른 남자까지 즐기면? 에이, 그런 소리 하면 오빠 화낸다. 각서라도 칠 수 있어. 각서 필요 없고 언제 결혼할 건데 그러면? 그렇게 딱 나이를 정했으면 좋겠어. 알겠어. 네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3년만 기다려줘. 알겠어. 나도 긴 말 안 할게. 그렇게 하자. 선지와 저는 결혼 문제를 3년을 미루기로 했고 각자 사회생활에 매진하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일이 바빠 선우를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빠, 선우 오빠 왜 안 만나?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갑자기 번호를 바꾸고 잠시 텄어. 연락이 되는 사람도 없고 나도 궁금해 죽겠다. 혹시나 해서 이메일도 보냈지만 읽지도 않고 이럴 줄 알았으면 비상연락망 같은 거라도 좀 알아놨어야 했는데 말이야. 나 우연히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 만났는데. 백화점? 선우를? 여튼 그래서 번호를 받았거든. 바뀐 번호라면서 오빠한테도 미안하다고 알려주라고 하더라고. 아, 이 새끼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나는 사실 둘이 뭔 일이 있었나 했지. 일방적이었던 거라면 다시 연락해도 되겠네. 그래, 좋아. 당장 오늘 만나야겠어. 정말 황당하고 기쁘고 열받고 뭐 그랬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갑자기 잠수를 타고 몇 년 만에 제 여자친구를 통해 번호를 넘겨봤는데 그 상황은 우연이었지만 그 자체로 좀 어이가 없었고 일단 다시 연락이 닿아서 기뻤지만 어떻게 된 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 진짜 3년이 흘렀어. 미안하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나도 정신이 없었어. 아버지가 나 몰래 남긴 빚이 엄청나더라고. 빚쟁이들 때문에 잠수 탈 수밖에 없었고 회사도 그만뒀었다. 아버지는 왜 돌아가신 거야? 술 안 먹게 다더니 다시 알코올릭 돼서 새벽에 차에 치이셔서 돌아가셨어. 아, 어떻게 그런 일이... 너 혼자 어떻게 건강했냐? 어디 있었냐? 사연이 길다. 다시 말하는 것도 사실 피토할 정도로 힘들어. 천천히 얘기하자. 살아온 얘기는. 그래. 너도 선지랑은 잘 지내지? 우린 늘 같지. 벌써 연애한 지 10년이 다 돼가네. 긴 세월이다. 결혼 안 해? 선지는 취업하자마자 하자고 그랬는데 내가 마음의 준비가 덜 돼서 이제 곧 해야지 뭐. 대할 일이 다 있네. 첫눈에 반해서 첫날부터 결혼하겠다고 살치던 놈이 그 첫사랑의 그녀가 먼저 결혼하려고 했는데도 뒷걸음질 치다니. 아니 싫어서가 아니야. 알잖아. 너무 사회초년이었고 나는 겉만 사회성이 있어 보이지. 사실 너도 알다시피 어린 구석이 있잖냐.
한 가정을 책임지는 건 연애랑 다른 거니까 스스로 좀 직장에 더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고 사회성을 좀 더 키워서 내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이었지. 그래, 선지는 여전히 이쁘더라. 이 새끼 웃기는 놈일세. 네 입으로 선지가 이쁘다고 말하는 건 또 처음 듣네. 선지는 원래 이뻤지.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연예인급이라고. 그 연예인 옆에 있는 남자가 바로 나다. 부럽네. 연예인이랑 결혼도 하고. 야야 그만 마셔. 취했냐? 안 하던 소리를 더 하고. 그래서 언제 결혼할 건데? 우리 집에선 선지 아는데 나는 선지네 집에 간 적이 없어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상견례하고 준비하고 뭐하면 1년 금방 가지 않을까? 바쁘겠다. 결혼도 보통이 아니라던데. 넌 집안일 처리하느라 연애 또 못했겠네. 나 뭐 그렇지. 연애는 큰년. 기다려봐. 형아가 먼저 가보고 해도 되는지 아닌지 말해줄게. 요즘 세상에 결혼이 다가 아니잖아. 헤헤. 저는 선아에게 곧 결혼한다고 말했지만 막상 결혼 생각을 하니 자신이 없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곱게 자랐구나. 이게 나의 한계인가 생각하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불안감이 자꾸 생기더군요. 그렇게 또 1년을 미뤘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임신? 3개월이 돼. 정말? 3개월인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나도 몰랐어. 내가 좀 불규칙하니까. 몸은 괜찮아? 나한테 할 말 없어? 미안해. 뭐가 미안해? 너 혼자 끙끙 앓게 해서 너 몸에 호르몬 변화도 있었을 텐데 너 혼자 이 사실 알고 힘들었을 거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해. 그동안 마음고생시킨 것도 너무 미안하고 20대에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30살 되도록 약속 못 지킨 것도 너무 미안해. 9수라고 집에서 반대한다며. 뭐가 됐든 너한테 이런 상황을 만들게 해서 내가 너무 미안해. 남들처럼 정식으로 결혼한 다음 신혼도 즐기고 아기도 갖고 했어야 했는데 아기 먼저 갖게 해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뭐가? 내 아이를 가져줘서.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고맙고 사랑해. 결혼하자 선지야. 내가 평생 잘할게.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던 거 있었으면 다 풀어줘. 살면서 다 갚을게. 너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살 거야. 두고 봐.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나도 고마워. 잘 살자. 저는 선지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것 같아서요. 남들처럼 순서대로 정석대로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혼자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선우야, 선지가 임신해서 나 결혼하기로 했다. 아니, 너무 미안하더라고. 암튼 결혼 빨리 서두르려고. 그렇게 됐구나, 결국. 네가 왜 우울해 보이냐? 이제 형이 술 친구 못 해줄까봐 그러냐? 하긴 아기 낳으면 밤낮 없이 돌봐야 되니 우리 부부는 더 이상 너랑 못 놀아줄 듯. 크기. 나랑 안 놀아줘도 되니까 선지 잘 챙기고 아기 잘 키워 임마. 이제야 어른 되네. 저는 양가 부모님과 선우의 축하를 받으며 첫사랑이었던 선지와 결혼했습니다. 그게 10년 전이에요. 저는 올해 40이 됐고요. 글로 쓰면 인생이 너무 짧죠. 쓰면서 다시 느낍니다. 그때 낳은 저의 아들이 이제 10살이 됐습니다. 많이 컸어요. 잘생겼고 건강합니다. 배우고 싶다는 것도 많아서 이것저것 다 가르쳤어요. 저보다 머리도 좋고요. 글도 잘 씁니다. 상도 자주 타왔어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작가의 꿈을 이루는 건 아닌지 기특했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지만요. 아내는 아들이 판검사는 되길 바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이 제게 그랬듯 아들이 건강하기만 한다면 하고 싶은 일 하며 살기를 바랄 뿐이라고 늘 말해줬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아들. 제 아들과 저는 이제 남이 됐습니다. 아빠. 응? 아빠는 나랑 왜 이렇게 닮은 구석이었어? 친구들은 아빠랑 다 반박이던데 내 친구들이 나보고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대. 엄마 닮았나 보지. 아니야, 엄마랑은 더 안 닮았어. 엄마는 쌍꺼풀이 짙고 입이 작잖아. 나는 입도 크고 눈도 작은데. 우리 조상 중에 너랑 닮은 사람이 있을 거야. 원래 대를 건너뛰고 닮기도 한데. 나를 주워온 건 아니지?
그래? 혹시 다리 밑에서? 한강? 요즘도 그런 말이 있냐? 아빠 어린 시절에도 할머니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했거든. 아빠도? 음, 어릴 땐 다 안 닮아서 그런 소리들 많이 하나 봐. 크면 또 얼굴 바뀌어. 내 새끼 걱정 마세요. 자식을 주워온 거 아니냐는 10살 아들의 말이 곱씹을수록 귀여웠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아들 말처럼 저와 아들은 너무 달랐습니다. 피부색부터 저희 부부 모두 하얀 편이었는데 아들은 새까맸어요. 우스갯소리로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었죠. 그래도 저는 아내를 의심할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저를 기다려준 제 첫사랑이고 아내에게도 저는 첫사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집 앞에서 아내가 누군가와 전화통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는 척하려다 망설이는 사이 이상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전화 끊어. 이런 전화할 거는 전화하지 마. 그때도 그렇게 귀찮게 굴더니 이렇게 내 인생 망칠 셈이야? 우리 가족 행복해. 만에 하나 오빠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끊어. 누구랑 저렇게 통화하는 거지? 아내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집으로 들어가길래 저는 아는 척을 더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너무 찝찝했습니다. 아내가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요. 아니, 한 명 더 있긴 하죠. 선우요. 그날 이후 아내를 계속 살피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 부부가 자는데 아내의 폰이 울리더군요. 아내를 흔들어 깨우려다 제가 받았습니다. 미영이라고 돼 있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웬 남자가 여보세요 하더군요. 그런데 목소리가 선우였습니다. 우와, 선우냐? 제가 선우냐고 묻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분명히 선우였는데. 저는 아내를 깨우려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러면 내가 두 사람에게 이상한 애심만 품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따라 깊이 잠든 아내의 손가락을 잡고 핸드폰을 풀었습니다. 아내는 수면제라도 먹은 듯 깨지 않았습니다. 깨어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문자를 보게 됐습니다. 미영이라는 사람과의 문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미영이라는 사람은 여자친구 같지가 않았어요. 내용이 그리워하는 연인에게 매달리는 듯한 문자였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1년 전 문자더군요. 얼마 전 진수 학교 앞에서 진수 봤다. 나랑 똑같더라. 피부색이며 눈, 코, 입, 어릴 때 내 모습이랑 반박인데 네가 나를 속일 수 있어? 이거 선호하지도 할 줄 아냐? 더 이상 나 괴롭히면 나 죽어버릴 거라고 했지. 벌써 18년이다. 너랑 이렇게 지낸 지. 너도 솔직해져봐. 네 감정에. 신수 낳고 몇 년에 한 번씩만 당신 만났는데 뭘 솔직해져? 그딴 소리 할 거면 오빠랑도 같이 안 만나. 불편하다고 안 만나면 그만이야. 내 말이라면 다 믿는 사람인데? 준영이는 내가 더 잘 알아. 준영이한테 이제 그만 상처 주고 싶다. 준영이 오빠한테 자격지심 느껴서 나한테 접근했던 거 아니야? 처음부터? 군대 가고 보란듯이 나한테 연락 주구장창 했던 게 너야. 그 상황에 못 이겨서 내가 그만 외로워서 너를 잠깐 만난 게 이 화근이 됐고. 너도 좋았잖아. 사실 준영이보다 내가 먼저 아니었어? 뭐가? 첫 경험도 내가 먼저잖아.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 야, 조선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이라고 등록돼 있던 사람은 내 친구 선우였고 선우와 나의 아내 선지가 내연관계였던 것인가. 그들의 대화는 하루 이틀 관계가 아니었고 거의 나와 동시에 셋이 연애를 한 것 마냥 깊은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 간 사이 두 사람은 술에 취해 첫 관계를 가졌고 이후 자주 그런 성적인 관계로 지내다 마음과 몸이 동요돼 결국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는 사랑에 빠졌던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사랑은 현재 진행 중이었고 선지와 내가 결혼 후 아이까지 낳았지만 관계는 이어졌습니다. 선지가 가끔 고등학교 친구들과 지방 여행 간다고 했을 때 교육 연수가 있다고 떠났을 때도 선우와 함께였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 3년 선우가 갑자기 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탔을 때도 선지와는 연락을 하고 지냈더군요.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
두 사람은 관계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러니 선우는 계속해서 제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의심했던 것 같고요. 이 모든 게 진실이라고 해도 제 아들 진수는 제 아들이길 기도했습니다. 이상한 심리지만 모든 걸 다 잃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발 그랬으면 하고 아들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6개 항목이 불일치하여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라는 유전자 검사 통지서를 받는 순간 20년 전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통지서를 던지며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세 사람을 동시에 잃게 됐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으니까요.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만이라도 제가 가질 수 있는 방법 따위는 사실 없으니까요. 오빠,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 미친 소리 하지 마. 선우 아들이지? 이미 다 알고 묻는 거야. 마지막 기회야. 네 양심이 진실을 답할. 오빠,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난 진짜 오빠밖에 없었는데. 아내는 사실 저보다 선우를 먼저 알았다고 하더군요. 대학교 견학을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우연히 도서관 근처에서 선우를 봤다고 합니다. 저에겐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지만 잠깐 본 선우를 기억할 정도라면 그때부터 선우를 마음에 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좋아서 연애를 한 건 맞는데 군대를 간 후 실수로 한번 잠자리를 가진 게 화근이었다며 울부짖는데 낯이 뜨겁더군요. 그때 아이를 가졌을 때는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아이 아빠를 바꾸는 게 어디 있어? 네 맘대로. 네가 우리 인생을 다 꼬이게 만들었어. 몰랐어. 나도 몰랐어. 두 사람과 다 관계를 가지니 누구 자식인지 몰랐다. 너 이렇게 물란한 애였어? 아니야. 그런데 진짜 고의가 아니고 오빠이라고 생각했어. 날짜가.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아내와는 말이 안 통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만 늘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선우를 만났습니다. 따지고 싶지 않아. 네 아들일 거다. 생긴 것부터 네 아들이잖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왜 그랬냐? 그냥 네가 사귀지. 아니면 좀 더 일찍 들키지. 네가 부러웠다. 걔가 좋은 것보다 네가 부러웠던 것 같다. 나는 여자는 그냥 미팅도 한번 못 해봤는데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사치였는데 곱게 자라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네가 너무 부러웠고 그렇게 예쁜 애가 너랑 사귄다고 하니까 더 부럽더라.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 여자친구랑 자냐? 이런 개새끼가. 그날은 실수였지만 속으로 그런 상상은 안 했던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한 건 실수가 아니었어. 이미 중독됐던 거야. 그런 관계에. 너를 속이며 만나는 게 나도 또 힘들어서 그녀를 설득해서 나와 만나자고 한 적도 있지만 싫더더라. 네가 부자라서. 니네 집이 부자고 화목한 집안이라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더라. 너도 알다시피 손지도 집이 그렇게 화목하거나 잘 살거나 하지 않잖아. 아버지가 어릴 때 그렇게 바람을 피웠다고 하고 엄마도 우울증이 있고. 너한테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내 아내에 대해서 너한테 듣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진수를 가졌을 때도 내 애가 아니냐고. 우리 그냥 도망가자고 했었는데 미친 새끼. 네 애라고 하더라. 네 애가 확실하다고. 그럼 내가 이제 떨어져 나가주면 되는 거지. 그럼 너희 둘이 도망 안 가도 되겠네. 모르겠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지금은. 저는 믿었던 친구가 담담한 어조로 자신이 내 아내를 사랑했고 범했다는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걸 보고 더 이상의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놈을 그냥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투자를 잘못해서 거액의 빚에 쫓기는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저는 지금 아무것도 잃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10살이 된 내 아들이 걱정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저와만 목욕을 해서 저 없으면 혼자 잘 씻지도 못하는 품 안의 자식입니다. 선우가 세상을 떠나고 이혼을 하는 것이 맞는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아내와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이를 안 보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혼 후 모든 걸 다 잊고 아내와 아들 모두를 안 보는 게 맞는 건지, 아이는 죄가 없으니 아이라도 보며 사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이에게 내가
네 친아빠가 아니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